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갭 투자가 아예 막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갭 투자 규제 파회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지난 6월 27일이었죠. 드디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627 대책인데, 대책이 나오자마자 2시간, 3시간 만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 대책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향후 시장 방향에 대해서 많이들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내용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일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도 물론 똑같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혹시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갭 투자가 다 막혔나요? 이제는 갭 투자를 못 하나요? 아마 이 내용이 궁금하시지 않을까요? 물론 6억 이상 대출이 더 이상 안 되나요? 이 내용도 궁금하실 텐데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갭 투자 파회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편법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조금 더 네임드가 있는 인플루언서 혹은 크리에이터였다면 이게 조금 다루기가 조심스러운 주제이긴 한데 아마도 저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단톡방에는 제가 일요일 날 공유를 했고 이 영상 또한 6월 29일 일요일에 촬영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627 대책 중에 네 번째 항목에 있었던 겁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해서 실거주자가 아닌 갭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 금융권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이겁니다. 수도권 엔드 규제 지역이냐 아니면 수도권 5어 규제 지역이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규제 지역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이기 때문에 수도권 안에 속해 있죠. 그래서 향후에 규제 지역이 더 추가 지정될 수 있음을 여기에 이렇게 좀 미리 시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데요. 전세대출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한다. 요 내용입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의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제가 블로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러면 갭투자 어떻게 할 수 있는데까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새 낀 집은 사도 돼. 신규 소유권 이전 조건부의 대출을 금지하는 거지 새가 껴있는 집을 사는 거를 막는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신규 세입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는 거를 막는 것이지 아예 새를 낀 집을 사는 걸 막는 것도 아니고 신규 세입자를 막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죠. 너가 새로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세입자 새로 맞추면서 그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는 건 안 돼. 요겁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갭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새 낀 집을 사거나 혹은 매수한 다음에 새를 맞추거나. 그런데 그 경우의 수 중에 하나를 없애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세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갭 투자가 아예 막혀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갭 투자 규제 파회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불법은 아닌데 편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너무 자세한 프로세스를 말씀드릴 경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좀 상황이 급해요. 본인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혹은 내가 지금 막 투자가 너무 하고 싶고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투자를 못 하게 된 상황이 됐다면 지금 제가 1대1 큐레이팅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도 남겨드릴 테니까 아니면 블로그 오셔가지고 큐레이팅 신청하시면 되고 유튜브 댓글 통해서 큐레이팅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희 방에서 대출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신 핑크콜라님과 1대1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갭 투자 규제 방지 사회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주인 전세 플러스 퇴거 자금 대출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사실 주인 전세는 과거에도 같은 규제가 나왔을 때 나왔던 파회법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했던 시스템입니다. 즉 검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일단 시스템은 이렇죠.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어서 거주를 먼저 하고
그 임차인을 매수인이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받게 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막힌 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로 잔금을 치는 건 막는 건데, 주인 전세로 이미 소유권이 매수인한테 이전된 상태니까 새로운 주인이 아닌 거죠. 규제 적용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빈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주인 전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전세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8억의 전세를 계약한다고 칠게요. 매매가가 15억이고 전세가 8억이다. 투자금이 7억이 되겠죠? 요걸로 이제 예시를 들겠습니다. 매도인은 전입 요건 및 실거주 요건을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나요? 이게 전세자금 대출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전입이 돼 있어야 되고 실거주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매도인은 그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거를 갖췄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그 매도인이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수 있겠죠?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거는 매수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면서 상환하는 겁니다. 매수인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이게 6억 이상이 나옵니다.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6억 이상 대출 받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이용하면 6억 이상이 나오는데, 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일으켜서 전세금을 상환합니다. 매도인이 퇴거하고 나는 실입주하는 시스템인 거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겠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제가 받았던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주인 전세와 퇴거자금 대출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가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매도인과 신규 세입자 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집을 제가 매수하는 겁니다. 즉 기존의 매도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고 제가 그거를 인수하는 형태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경우는 기존 집이 이제 공실이거나 혹은 매도인이 자금의 여유가 있어서 미리 집을 빼줄 수 있는 경우에 흔히들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매도인, 그러니까 기존 집주인이죠. 이 전세계약 체결하는 게 소유권 이전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런 케이스는 사실 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실인 경우도 많지도 않고 매도인이 자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다른 집에 미리 갈 수 있는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5억이고 전세가 7억입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8억이에요. 그리고 계약은 이렇게 가정을 하죠. 25년 7월 1일 날 계약을 했고 8월 1일 날 중도금이랑, 여기서 중도금은 매매 중도금입니다. 매매 중도금을 주는 거고 전세 잔금 날짜도 이때로 맞추는 거죠. 새로운 세입자와의 전세 잔금을 8월 1일로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매매 잔금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는 거죠. 첫 번째, 매도인이 신규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신규 세입자는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죠. 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새로운 집주인과 체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근저당 말소 조건부의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 주택담보대출을 전세자금 대출로 상환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세입자는 입주하겠죠? 그리고 잔금은 8월 1일 날 치는 겁니다. 명의자는 여전히 누구예요? 매도인인 상황인 겁니다. 그럼 이제 매도인이 이사를 나가야 돼요. 그럼 매도인은 어떻게 이사를 나가냐? 매수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거의 매수인이 갖고 있는 투자금 전액을 주는 겁니다. 7월 1일 날 계약금 겁니다. 그 다음에 8월 1일 날 중도금으로 총 7억 9천을 입금하는 거죠. 아까 투자금이 얼마였죠? 투자금이 총 8억이었는데 이 중에 7억 9천을 입금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리스크는 있죠. 중도금 입금 시에 계약 파기가 거의 불가능하긴 하지만 소유권 이전에 거의 모든 돈을 다 준다라는 리스크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 정도는 감안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죠?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전세 세입자의 잔금이 다 언제 들어오죠? 8월 1일. 그럼 매도인은 8월 1일 날 이사를 나가는 거죠. 동시에 8월 1일 날 새로운 세입자가 그 집에 입주를 하는 겁니다. 매도인이 주택담보대출 상환한 후에 8월 1일자로 퇴거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8월 1일 날 전세 세입자는 입주를 하죠. 그때도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있는 거죠. 그럼 소유권은 언제 나한테 넘어와요? 8월 1일 이후면은 언제는 상관없겠죠. 어차피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은 나와 있는 상황이고 매도인은 나갔으니까요.
그래서 매수인 잔금으로 뭐 그때 뭐 1,0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이거를 이제 알아서 이제 설정을 하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얘기를 들으시니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큐레이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민감한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사다리가 끊겼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포기하실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장이 식었을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이지, 관망해야지라는 마음으로는 절대 좋은 물건 못 잡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금매들 많이 찾으러 다니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12억 이하 정도 되는 주택들은 풍선 효과와 갭 메우기로 앞으로 가격이 더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내가 좋은 물건을 찾으려면 지금과 같은 시기에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지금 알려드린 파회법이 있으니까 꼭 유념해 두셨다가, 내가 갭 투자 못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6억 이상 대출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이런 정보들 조금 더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 시크릿 브라더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미리 받아두시고 좋은 정보들과 뉴스들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